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꽤 좋았었죠. 하지만 연준은 이 시장의 그런 들뜬 마음을 싫어하나 봅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이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고, 치솟는 물가도 결국엔 이 경기 침체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 역시 달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은 이 최근의 주가 상승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시장은 또다시 혼돈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어제장 S&P 500 지수는 0.31%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0.35%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낙폭을 줄인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의 블러드 총재는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매파인데요. 그래서 이번 발언도 상당히 매파적이긴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관측된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덜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이 정책 금리는 아직 충분히 제약적인 구간에 있지 않다고 말을 한 거죠.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5에서 7%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자, 지금 4% 수준의 기준금리를 생각해보면 한참을 더 올려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시장은 또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되면서 힘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좋아질만 하면 시장의 상승을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종의 시그널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오게 될 텐데 시장이 너무 앞서서 상승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흘리면서 시장을 컴다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승장이 열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연준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경제지표 중에 하나인데 바로 고용지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 대비 4,000건 감소한 22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인 22만 5천 건보다도 밑돌면서 꺾여야 할 이 고용지표가 아직까지 튼실하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고용이 탄탄하다면 경기 침체는 아직 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또다시 강도 높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최근에 트위터와 메타 플랫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이 중소규모의 IT 기업까지 잇따른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해고 또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악화는 예상됐던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봐도 고용시장에 그다지 큰 데미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시장은 여러 경제지표들의 확실한 숫자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제장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블러드 총재의 발언 때문인지 그의 발언 후에 그동안 빠지던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0bp가량이 올랐고 2년물 역시 10pp 정도 올랐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몇 프로의 수익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10%, 30%, 아니면 100%인가요? 뭐 단타라면 10%라도 오르면 당장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손절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좀 더 긴 미래를 보고 기업의 가치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이 본연의 가치가 흔들림이 없다면 이런 외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성은 반드시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도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변동성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각자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이 가치와 성장성 그리고 실적이 변함이 없다면 묵묵히 투자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의 GM이 2025년까지 북미 지역에서 연간 이 전기차 생산량을 10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25년 GM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중에서 이 전기차의 비중은 20%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이 자동차인 GM의 이 같은 전기차로의 공격적인 변화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많이 익숙한 해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신규 배터리 공장도 그때쯤 완공이 되거나 완공이 되어 가게 될 겁니다. 이 2025년을 기점으로 탈 것인 자동차 시장은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202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다가오는 2023년은 이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새롭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법 시행이 당장 내년부터죠. 물론 세액 공제와 관련한 이 세부 지침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죠.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들에게 이 불이익이 예상됐던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3년 정도 시행이 유예가 된다면 그동안 이 원자재와 관련해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3년 후면 2025년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완벽히 가동되는 시기 또한 그쯤이 되죠. 그래서 2025년이 중요하고 모든 초점이 2025년에 맞춰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2025년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은 430GWh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약 645만 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배터리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규모는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 버금가는 규모이기도 한데요. 정말 크죠. 자, 미국 시장만큼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중국의 시애틀과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마당에 미국도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 IRA 법안도 개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의 미국 진출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업체들과 다른 여러 소재 업체들도 북미 진출을 선언하고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GM과 내년부터 1단계로 약 4억 달러를 투자해서 합작사인 얼티엄캠을 세우고 대규모 합작 공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LG화학 역시 2025년 북미 지역에서 양극재 공장 가동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엔 최근에 배터리 셀 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을 분리했죠. 그리고 난 후에 주가 조정도 꽤 깊었었는데요. 그 후로 배터리 소재 업체로 탈바꿈을 했죠. 특히 양극재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마진율을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포드와 SK온과 손을 잡고 북미에 양극재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 이 공장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의 힘과 시장 규모가 어떠한지를 이들 기업들의 움직임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와 이 소재 업체들의 대미 수출액도 크게 증가를 하면서 기업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2차 전지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를 고려해서 안정성까지 높이려면 이들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를 추천드리고요.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